리플이 갑작스럽게 모든 거래소에서 리플 코인의 명칭을 XRP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전체 거래소에서 이제 리플이라고 검색하면 검색이 나오지 않고 XRP라고 검색을 해야지 차트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부분은 리플 측에서 공식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인 XRP 그리고 기업 리플의 명칭을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와 플랫폼에서 XRP를 정확히 표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편의성 리플과 XRP에 대해서 동의어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간단히 정리드리자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국제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인 거고 XRP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이에요. 리플이 은행과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서비스에 활용이 되는 게 바로 XRP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리플이 왜 거래소 내부 명칭을 대대적으로 정정 요구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최근에 리플 사장 모니카 롱 측에서 리플 XRP가 2025년 상당히 대격변의 해를 맞이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연도다. 이렇게 언급이 나온 바가 있었고 특히나 리플이 2012년에 출시됐었는데 13년이 지나고 난 지금 리플과 XRP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 리플 측에서는 현재 리플이 XRP를 단독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XRP를 리플이라고 명칭을 정해버리면은 당연히 XRP의 탈중앙화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리플 측에서는 XRP의 탈중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리플이 왜 갑작스럽게 탈중앙성을 어필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코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기존 금융권의 진입 자체가 가속화가 되면서요. 코인과 전통 금융이 연결되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게리 긴슬러가 SEC 위원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하자마자 은행들의 코인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었던 악법 SAB 121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측에서는 은행이 규제 문제 없이 암호화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전통금융의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서 문제는요. 리플에 계속해서 중앙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지위를 획득한 근본적인 배경에는 탈중앙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정부와 은행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통화가 중앙 집중화되면요.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거래 장부를 보는 방식으로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입니다.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플 랩스의 에스크로의 전체 발행량의 약 38% 정도가 락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리플과 관련된 중앙성 논란이 제기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에스크로에다가 락업을 해두고 매달 10억 XRP씩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서 중앙화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플의 에스크로의 전체 물량의 38%가 락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리플랩스가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수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리플도 중앙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의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소 명칭 변경 자체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XRP 토큰이 더욱더 성장하고 가격상의 상승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 중앙성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점점 리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노보그라츠 측에서는 과거 리플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입장을 뒤집었어요. 노보그라츠가 최근 인터뷰에서 리플의 중앙 집중성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최근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고요. 이제 리플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커뮤니티의 파워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이 더욱더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리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고요. 실제로 기업이 리플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커뮤니티에서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플은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면서 탈중앙성을 내세워가지고 기존 금융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IPO입니다. 리플 측에서는요, 2020년부터 IPO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SEC의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단단히 발목이 붙잡혔어요. IPO 승인 담당 기관들이 바로 SEC이기 때문에 미국 SEC와 소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IPO를 위한 길이 막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리플 측에서 리플과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내 IPO는 연기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겐슬러가 사임한 이후부터 친암호화폐 인사인 마크 우에다 측에서는 미국 SEC 위원장 대행직을 수행을 하면서 코인 시장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TF를 구성해가지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SAB 121 폐지하고 최근에는 솔라나 ETF까지도 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ETF 승인 물꼬가 트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그동안 미뤄뒀었던 IPO 신규 상장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의 상장 논의들 자체가 트럼프 당선과 겐슬러의 사임 소식 이후로 급격하게 활발해졌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규제 부담으로서 IPO 계획을 보류했었지만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장 가능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산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서 리플의 가치를 평가를 해봤을 때 리플의 XRP 보유량의 약 3배 가치로 거래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리플 측에서 보유한 XRP 가치만 1천억 달러, 한화로 14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즉 리플이 IPO를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대폭등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XRP의 시장 성장 그리고 기업의 이익은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성공적으로 IPO를 진행을 한다면요, 리플 10,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고, 리플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거래명을 바꾼 이유는 결국 탈중앙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해당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리플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이 엄청난 매도 압력에 직면을 하면서 리플도 3에서 4%대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리플의 주요 지지 구간이 3,600원대 후반을 지켜내면서 현재 3,720원대로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고,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체 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자체가 감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살짝 반등세를 보였었지만요, 이더리움을 필두로서 알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가지고 리플의 가격 움직임을 3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리플이 현재 가격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3,900원으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해당 구간들을 지켜준다면요, 다시 한번 4,000원대로 올라서기 위한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3,700원에서 횡보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거래량이 돌아온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난번 관세 전쟁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폭락했을 당시 찍었던 3,000원 초반까지도 열려 있겠지만요, 앞선 경우에도 대규모 저가 매수세로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최근에 리플의 하락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점점 매도세에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횡보 반등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며칠 후에 발표할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려보는 영상 제작드릴 예정인데요. 이 시점 실제로요, 집을 나갔던 리플 고래들이 이번 가격 하락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폭락을 틈타가지고 고래들이 7,600억 규모의 리플을 매집을 했고요. 리플 고래들의 매집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강력한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리플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리플 가격 흐름 모니터링하면서 영상 통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시험을 하고 있고, 앞서 단기 조정장에서도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60일 이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강세 전환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에 자금이 쏠리면서 상승 전환 그리고 도미넌스가 회복되게 된다면 본격적인 알트 불장의 포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의 포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불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를 넘어선 이후부터 58에서 71%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최종적으로 71%를 찍고 도미넌스가 쭉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막 58%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가 상승하면서 알트 시장은 조정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장 이후부터는 알트 불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 발생할 때마다 저점 매수 기회를 잘 잡게 되신다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기회의 장세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공포심으로 인해서 패닉셀링 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렇게 상승장의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가장 큰 매수 기회이고 시장이 환희에 찼을 때가 가장 좋은 매도 기회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파란색이 매수, 빨간색이 매도, 노란색이 보유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차트 패턴 살펴봤을 때 캔들 차트의 끝이 빨간색 그리고 즉 매도 심리가 우세할 때 시장은 항상 반등을 해왔어요. 그리고 파란색 매수 심리가 우세할 때는 시장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시장은 늘 대중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고래들은 이런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수익을 극대화해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발 악재로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죠. 이번에는 해외국을 상대로서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선진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요. 미국이 개도국을 상대로서 똑같이 관세를 높게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무기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안 그래도 코인 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포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빠져있을 때 시장에서 피가 낭자할 때 이때가 매집 기회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과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서 대응 전략을 잘 구상하셔야 될 때입니다.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2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 이후부터 진짜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고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집세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다음 영상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공포심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2년 전부터 계속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이미 코인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공포장이 오히려 매수에 기회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걱정하는 거는 최근의 신규 투자자분들 이분들이 공포감으로 인해가지고 섣부르게 손실이 극대화되실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선배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신규 투자자분들을 위해가지고 영상 댓글 통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본격적인 반등장 타이밍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날짜라든지 아니면 시점, 타이밍 같은 거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서로 대화하면서 의견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 저희가 직접 브리핑 드리면서 멘탈 케어라든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드리지만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아셔야지 불장에서 수익 내시는 거고 코인 시장 졸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괜히 어중간하게 잘못 매매하셨다가 바닥에서 손절하고 반등 나오는 게 보이면은 고점에서 다시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들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멘탈도 멘탈이겠지만요. 순식간에 내 투자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정말로 재미가 없고 하락장처럼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빠르게 올랐다 보니까 고점 대비 약간의 하락에도 심리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느껴지고 여기서 문제는 최근에 진입하신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매수 단가가 4,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코인 투자 손절하고 전부 다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셔야지 나중에 리플이 반등과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을 때 충분히 좋은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서 가능하면 미리 지정가로서 매매할 수 있는 업비트의 가장 큰 효율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저점의 추가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의 수익 실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됐던 그 공포시장에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를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순간의 대부분의 투자 심리 특성상 공포 심리로 바닥에서 과감한 추가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거미줄을 쳐놓는 것처럼 지정가 매수로서 적당한 바닥 구간의 비중 조절해서 미리 바닥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고,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매도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시는 내용이겠지만요. 4,700원, 4,900원에 매도를 해놓을 걸, 수익 실현 좀 해놓을 걸, 그때 매도할까 고민했는데 생각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투자 심리를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생각에 매도보다는 오히려 그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의 투자 심리는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투자 심리를 역으로만 조금 강력하게 잡아내는 거 정말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정 가격으로 걸어두면은 내 투자 심리와 다르게 반강제성으로 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저점에서의 추격 매수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의 수익 실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타점의 내용입니다. 지금 리플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뭘 해야 될까? 단기 저점에서 분할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앞으로의 반등 시장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반등이 시작하고 상승 랠리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돼서 고점에 다시 추격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매매의 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불안할 때 매수하고 기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습관 챙기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지정가 매수를 잘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시간 리플 전용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